자, 이제 14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도함수의 활용에서 미분 가능성과 절대값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번 6월 모의평가에도 출제가 됐는데 이게 연속성과 관련해서 조금 기존과 다르게 출제돼서 굉장히 좀 생소하다고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2번과 더불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역시 6월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자, 역시 이 문제도 선생님이 풀이야 EBS에도 다 있고 그 외에 많은 그죠?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풀이 해설 강의 올리고 할 텐데 그것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니라 그랬죠. 단순히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것만 설명할 것 같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일요일 날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월요일이죠. 새벽까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않아요. 뭔가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조금 뭔가 부족했던 특히 3차 함수와 관련해서 좀 더 튼튼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양수 이런 조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두 양수 fx가 이렇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구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연속. 연속의 정의. 정확한 우가 함수 값이 같다. 아니면 연속 함수들끼리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한상 연속이고 물론 나누는 경우는 이제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아니면 선생님이 또 강조했던 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가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을 때 그게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등등등이 바로 머릿속에 지나가야 돼요. 이 문제 그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 조건은 그렇구나.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x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넘겨야 되겠죠. 두 번째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는 한 개다. 표현을 어렵게 했는데 어쨌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당연히 fx 미분을 딱 하면 이렇게 되죠. 극대가 되는 이게 x가 마이너스 1인가 그렇고 여기가 3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 y좌편이 그림으로 봐도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함수 fx 자체는 이렇게 x축하고 한 점에서만 만나는 이런 그림은 어렵지 않게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 일단 x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위에 식에서 넘겨봅시다. 그래야 gx를 구하는 거니까. 절대값 x(f)(x-p) 다 qx예요. 중요한 사실이 여기도 xx가 있잖아. 이게 이 문제풀이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그냥 나누면 안 되죠. 그냥 나누면. 여기서 중요한 게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gx가 어차피 양수니까 x나 절대값 x나 같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그죠? 이렇게 절대값 안에 이렇게 x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 좀 많이 약하죠. 그죠? 많이 약하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ln x제곱은 선생님 2ln x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게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게 맞지만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여기 절대값이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이 좀 약할 수는 있는데 좀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양수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약분이 돼요. 왜? 애초에 x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눴잖아. 그죠? 뭐야? 그냥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q의 전체 절대값. 뭐가? x가 양수일 때는 예를 들면 그죠? 이게 얘는 그냥 fx지만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합시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뭐가 0보다 클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놈을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문제 조건이 안 맞네요. 아마 0일 때 함수값이 0 돼야 되는데 그죠? 그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말이죠. 어쨌든 두 번째 x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서 이 gx라는 함수가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를 절대값 안에 넣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를 놔두고 2만 절대값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 과정에 생략했는데 생략하지 말까요? 그죠? 마이너스를 남겨놓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x qx 이렇게.
그래서 XX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값, 아이고, 마이너스 값에 붙어 있고, 요렇게. 이 부분까지만 잘 식이 정리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굉장히 조금 고민을 했을 거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죠?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어요. 왜 그런지 아마 선생님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자, 일단, gx 자체가 양수일 때는 요렇게, 음수일 때는 요렇게 가요. 그러면, gx 자체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랬어요. 당연히, 0일 때 우극한, 요딱 0 넣는 거죠. 0일 때 자극한, 요딱 0 넣는 거잖아. 뭐예요? 이놈이나 같은데 마이너스부터 같으려면 이 값이 0 돼야 되는 거죠. 이 값이. 0. 이 함수가 x 이퀄 0이어서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그래야 절대값이어서 마이너스 절대값이어서 값이 같을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이냐? 이 fx라고 하는 놈을 얘가 fx잖아요.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되 반드시 원점이 지나도록 평행이동해야 gx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또 중요한 사실 pq가 양수예요. 오른쪽 위로밖에 평행이동이 안 된다는 사실까지도 챙겨봐야 돼요. 얘가 이렇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왼쪽 위로 평행이동해야 x가 0일 때 0을 지나잖아요. gx가. 이런 건, 얘는 gx는 아니죠. 절대값이 다시 씌워야 되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사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네 가지를 그려봤어요. 어떤 네 가지? 결국은 이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x축으로 양수, y축으로 양수만큼 평행이동하되 어떻게 평행이동해야 된다고? 원점을 지나도록 평행이동한 그 그래프에서 gx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지금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동영상을 멈추고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이 더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많이 생각해야 돼요. 1, 2, 3, 4 중에 과연 문제 조건, 여기서 말하는 문제 조건이 뭐죠? 나 조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한 개만 되는 게 뭐만 있을까? 동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렸네. 그지? 반드시 0,0을 지나야 되잖아. 원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죠? 너무 대충 그린 게 티가 나네. 나머지는 다 원점 지나죠? 여기. x축 양수만큼 y축 양수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예요. 이 빨간색 그래프는 단지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 그죠? 동영상 멈추고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4번은 자, 같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1번이라면 g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평행이동한 이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게 gx죠. 어떻게 돼? 파란색으로 그릴까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죠? 일부러 절대값 씌운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죠? 어쨌든 x가 0보다 클 때도 이 함수의 절대값,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씌워서 마이너스란 말은 절대값 씌워서 x축 대칭. 그죠? 이 상태에서 g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0보다 크면 이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0보다 작으면 절대값 씌워진 요 놈을 다시 x축 대칭. 이래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죠? 뭐가? gx가 미분 불가능한 점 몇 군데? 두 군데. 점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네 번째인가 몇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있어요. 이 정도 이렇게 첨점이 돼서 미분 불가능한 건 아마 충분히 우리 학생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 해보세요. 2번. 이 경우는 과연 gx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제일 먼저 뭘 한다고? 전체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요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려놓고 x 0보다 크면 이 그대로. 그죠? 0보다 작으면 요 놈을 다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여기서 미분 가능하죠. 접속이 0이니까. 근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점. 이거 답 되네. 이 문제 조건에 맞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럼 답 나온 거예요. 그냥 답.
여기 있는 이 극점이 어디? x축으로 p, y축 q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와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의 극대값을 구하면 되죠. 아,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이거 얼마더라? 선생님, 제가 기억이 안 나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었나? 뭐, 아무튼.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세요. 마이너스 1로 보면 되겠네. 아무튼. 그죠? 그래서, 아, 요 극대값을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평행이동해서 요 2번 케이스처럼 원점에 딱 접하게 하면 그게 답이다. 뭐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2시 45분 정신이 없네. 왜 33을 적었을까? 33을. 자, 아마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다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케이스가 답이 되느냐, 네 번째 케이스가 답이 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당연히. 하지만 다 문제를 보세요. 아까 이 보세요. 여기서는 극소값이 지금 x축에 접하는 상황이고, 이 경우는 극소값이 x축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fx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은 적어도 q, y축으로는 얼마만큼? 적어도 이만큼은 평행이동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이 y좌표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10이었잖아. 즉 이렇게 된 그래프가 이 극소값이 x축에 접하거나 x축보다 더 위에, 즉 3번, 4번 케이스로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Q값은 적어도 얼마보다 커야 돼? 적어도 12보다는 커야 되지. 왜? Y절편만 해도 10이잖아.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 근데 PQ가 둘 다 양수거든요. 두 개를 더하잖아. Q만 해도 12 이상이야. 근데 답에는 절대 10이 뭐 넘는 값이 없죠. 6, 7, 8, 9, 10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맨 최초에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다면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생각할 여지가 생기는데,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충 찍어서 이게 여기 붙어야 되네? 그죠? 답이 딱 선택지에 또 그게 답이 있어. 그렇게 푸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풀었어요. 계산 다 안 했어요. 그죠? 처음 문제 풀어볼 때. 우리는 하지만 뭐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당연히 3번, 4번 경우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챙겨야 돼요. 특히 3번. 왜? 항상 이렇게 시험 상황에서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크리티컬한 경우가 시험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자, 다시 동영상을 멈추고 3번 조건에 대해서 GX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왜 이건 답이 안 되는지. 분명히 여기서 이게 꼭 절대값 씌우면 꺾고 올라가는데 이게 왜 답이 안 되는지. 자, 어떻게? 일단은 전체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전체 절대값이. 이놈을 x가 0보다 크면 요거 그대로 간다 그랬잖아. 전체 절대값 그대로 가요.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요 놈을 마이너스 붙어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미분 가능해져 버리네. 그죠? 이게 gx 그래프예요. 미분 가능하죠? 매끄럽게. 그래서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지. 4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2번 조건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사실은 다 챙겨봐야 된다는 거. 그죠? 이게 24번을 선생님이 굳이 같이 풀어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연속성 문제와 미분 가능성이 이런 형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어요. 연속성 따로, 미분 가능성 따로. 아니면 혹시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같이 물어보더라도 미분 가능성 조건을 주면 당연히 연속이죠.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지. 그죠? 이 문제에서 연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x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그래서 x가 0일 때 gx 함수 값이 0이다. 연속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이 문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뿐만 아니고 연속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조건을 찾았을 때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의 개수가 1개, 특히 절대값을 씌운 함수에 미분 가능성이 되지 않는 점이 1개, 이것도 굉장히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죠? 이게 아까 선생님이 총평에서 말했던 뭔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죠? 단원을 이렇게, 그죠? 넘나드는, 그죠?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예측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22번과 마찬가지로 14번도 굉장히 좋은 문제. 그죠? 학생들이 이 한 문제를 3번, 4번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자기 자신만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연속성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못 했잖아요. 무슨 말이야?
연속성의 개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라니까. 그죠?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통해서 단단하게 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생님이 12시 49분을 넘어간 시간까지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아직 이 동영상을 보는 너무한가, 너무 편파적인가, 우리 경남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선생님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